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10월 8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5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미국 시장부터 봐야 되는데요. 조금은, 뭐랄까요. 좀 가벼운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큰 미국 시장이 그런 식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급락했던 것이 엊그제인데 하루 만에 급반전하는 그것도 꽤나 탄력도로 올라갔습니다. 2%나 올라갔다는 건데 자 지금 시장 분위기는 미국 대선이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좀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코 부정적인 변수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적어도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는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베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전반적인 그러한 분위기나 또는 인식이 자 우리 증시에 좀 녹아드는 것 같죠. 최근 들어 보다 노골적으로 N자형 형태로 상승 추세를 살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는 또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탄력이 시원스럽게 쭉쭉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자,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죠.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 치고는 우리 증시가 그렇게 시원스럽게 쭉쭉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시장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판도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이 단계를 지나야 탄력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기대됩니다. 즉 현재의 약간 뜨뜻미지근한 이러한 상승세에는 결국 보다 강렬한 강세장이 되기 위한 예열, 예열 단계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은 그전 3월 달부터 한 8월 달까지의 초강세장의 주역은 누가 뭐래도 강력히 매수했던 일반 개인들입니다. 하지만 향후 전개될 시장의 주역은 개인들이 아니고 오히려 외국인 내지 기관이 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죠. 매수 주체 자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더욱더 전통 산업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중에서 화학주들이 상당히 좋죠. 이왕 얘기된 김에 잠깐 구경을 좀 해보죠. LG화학 포함이 되고요. 대환유화 보십시오.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또 금호석유화학 보세요. 롯데케미칼도 만만치 않게 올라갈 모습을 현재 하고 있죠. 자, 그리고 SK케미칼도 화학주고요. 또 하나솔루션도 기본적으로 화학주입니다. 자, 이런 종목도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하는 건데요. 자, 이들 종목들은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서 보편적으로 일반 개인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기관 또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죠. 시장 판도가 바뀌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당히 특징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자, 화학주를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물론 뭐 깊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그들 화학주들이 왜 올라가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어떤 종목을 할 것인지를 조명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3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실적의 내용과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해둬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된다 하는 건데요. 그럴 만한 특별한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매수 보유해야 될 그런 그 절대적인 5가지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까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3가지고 단기적 관점에서 2가지인데 매우 좋은 그런 배경이 현재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이 점에 대해서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슈나 이런 내용들 간단하게 할 건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역시 안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 현대수력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유료정보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고 계신 화면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53 나가고 있지.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또는 전화를 직접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정보 서비스를 통해 가이드를 받으시면 훨씬 나아지실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내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변동, 정치적인 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합의를 중단하겠다 했더니 갑자기 또 합의 촉구하는 부분적인 합의입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미국 증시가 반응을 했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미국 월가에서 그동안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냐 했던 건데 시각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미국 대선 변수가 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증시에도 힘이 되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앞서 얘기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자, 이른바 차화정, 자동차, 그리고 화학, 그리고 정유 업체들이 힘을 내고 있다 해서 2011년도인가요? 당시 2011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당시 차화정 장세. 네, 그 당시 그들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차화정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차화정에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어게인 차화정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화학주가 압권이에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시장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주변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도 괜찮고요. 일본 증시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인데요. 지금 1157원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역시 상당히 견조한 내림 추세를 보이고 있죠.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자, 이 부분은 이미 점검이 되고요. 자,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이제 하루 만에 전환이 되고 다만 선물 쪽은 매도를 많이 합니다. 이 바람에 오늘 상승의 어떤 정도, 탄력도 이런 것이 약간 깎이는 어떤 효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에 있어서 어떤 추세성이나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기관들은 관망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매매인데 상당히 많이 줄었죠. 오히려 차익거래 쪽은 잘 안 보이실 건데 빨간색은 한번 보이시죠? 네, 차익거래 쪽은 순매수가 나오고 있다는 거. B차익까지 합쳐서 약간 순매수가 나오는데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죠. 이게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최근 약 한 달 정도 되는 사이에 대규모의 장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 그것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가로 플러스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열 단계라는 것이죠. 만약에 빨간색 그래프가 위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크게 나오면 상당히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하는 건데 그때 삼성전자가 주역이 되고 주변에 BBIG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네이버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수순이 나온다는 것이죠.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약간은 답답할수록 꾸역꾸역 올라가는 모양새는 현재 이런 수급 구도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베이시스는 그저 그렇습니다. 특별한 변화 없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살짝 컨텐츠가 나왔다 말았다 하고 있습니다. 역시 눈치 보는, 즉, 예열 단계에 눈치 보는 그런 상태다 하는 점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의 주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화학주들이 일제히 급등, 아까 봤던 화학주들이 왜 이렇게 급등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대상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너무 어렵게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범용화학 부분이 있고요. 약간 특별한 특정 분야의 화학 분야가 있습니다. 범용화학은 많이 알려진 업체에서는 LG화학이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롯데케미칼, 그리고 일반 개인들이 잘 모르시지만
대한유화가 범용화학 업체 중에 아주 대명사 쪽입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등이 있고요. 특정 분야에 특화된 그런 화학 사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체가 SK케미칼, 이거는 뭐 페트병을 많이 알려져 있죠. 효성화학, 이런 폴리프로필렌, 스판덱스 이런 것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SKC,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렌 뭡니까 뭐 옥사이드 같은 이런 프로필렌 글리콜, PGPO라고 하죠. OCI도 합니다. 카본 블랙. 금호석유학은 아마 아실 겁니다. 합성 고무 쪽입니다. 이런 쪽이 다 괜찮아요. 그래도 배경이 있죠. 이 점도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은근슬쩍 미중 갈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더욱더 경색되는 분위기입니다만은 하지만 그 와중에 중국 경기가 상당히 빠르고 또 폭넓게 특히 산업재 분야에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조금씩 코로나 문제 조금은 완화될 소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글로벌 교역량도 조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보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산업재, 그중에 석유화학 부분은 중국과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유가도 안정되고 있죠. 그래서 각 부분 석유화학 제품들의 스프레드는 마진을 뜻하는 겁니다. 마진이 아주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약간 늦은 것은 정제 마진이 아직은 좀 느립니다. 하지만 에틸렌 등 프로필렌 등의 기초 유분을 통한 비롯한 어, 여러 제품들의 현재 스프레드가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과 아주 관련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화학주들의 3분기, 4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속도만 빠른 것은 아니라 그 폭도 상당히 크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화학주들이 올라가는 배경 중에 하나는 현재 시장의 주도권이 개인에서 펀더멘털을 중시하는 외국인 기관들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앞에서 잠깐 놓쳤는데요. 금년 들어서 일반 개인들이 약 45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지난 9월 달까지 매달 거의 4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해왔다는 건데요. 자, 10월 달 들어서는 일반 개인들이 순매도로 전환이 됐죠. 아직 10월 달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월간 기준으로 일반 개인들이 매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금년 들어. 근데 10월 달에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기관들도 입지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일단 수급상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가 벌써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전통 굴뚝주들, 그 중에서 화학수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판도를 판단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전략이 뭐냐 하는 건데, 일부 단타를 할 수가 있죠.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화나 낙폭과대 상태에 있는 S오일 같은 정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에 관심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은 쪽은 한화솔루션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요. 한화솔루션인데, 이거 단타가, 아, 오늘 좀 많이 올라왔네요. 46,000원. 이 상태에서 양봉 2개 이상이 쫓아가는 것은 나쁜데, 45,000원 이하에서 매수할 기회가 주어지면 자신있게 매수하면 될 것 같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그대로 보유가 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매도 신호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고, 이게 단타하기가 나쁘다고 한다면, 일단 더욱더 우리의 또 중심 종목이기도 한, 뭡니까? 이 종목을 해야 되겠죠. LG화학이나 SKC, LG화학이나 SKC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비중이 낮으시거나 안 갖고 계신 분, 지금이라도 LG화학은 전통 범용 석유화학 부분의 파트가 매출 비중은 상당히 낮아지게 됐습니다. 한 60% 이하가 된 것 같아요. 전체 매출 중에서. 하지만 영업이익 기여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절대적이죠. 거의 8, 90%는 여기서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범용 석유화학 쪽에서 말이죠. 이번에
실적이 또 가파지게 좋아질 소지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부분은 2차 전지에 워낙 가려있는 나머지 주가에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차 전지 비중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70만 원 넘기 전에 70만 원 넘기 전에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SKC도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POPG, 프로필렌 글리콜 또 옥사이드 같은 이런 쪽에 기반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아마 주목될 소지가 있어요. 현재 이 수준인데요. 대략 8만 원, 8만 2천 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될 필요가 있다는 거. 2차 전지와 관련된 비전도 아주 강하니까 말이죠. 그렇게 둘 중에 하나. 물론 그와 연관돼서 삼성 S자일을 대신 선택한다든가 현재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 이것도 위치가 괜찮거든요. 이 종목을 대신 선택하던가 하는 것은 현재 어, 투자자의 선택사항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일단 가이드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자, 이전에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될 절대적인 5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3분기 실적부터 잠깐 보도록 하죠. 지금 매출 66조, 작년 동기 대비 6.4% 나쁘지 않고,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매출이 전분기도 24.6%, 영업이익이 12조 3천억 정도가 나와요. 12.3조. 작년 동기도 50%, 전분기 대비 50, 상당한데요. 상당히 좋아졌어요. 물론 약간 파이에이라든가, 그런 현재 약간 계절적인 그런 어떤 이점, 그래서 약간 일시적인 측면도 약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고, 영업이익률이 18.6%, 최근 4분기, 5분기 동안 영업이익률이 15%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할 만한 건 부분적 실적인데, 아직까지는 부면 실적이 발표된 것은 아니죠. 결국엔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DS는 반도체 부분이다. 5조 원 약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DP, IM 부분은 저겁니다. 스마트폰 분야인데요. 이게 5조 정도까지도 추정이 됩니다. 원래 이 부분은 2조 내지 분기당 2조 내지 2조 5천밖에 안 나오는 분야인데 이렇게 거의 2배 수준이라고 올라온 것은 아마도 화웨이와 관련된 반사학이 있을 것이라는 건데 나름대로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경쟁력도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분기당 3조 내지 4조 정 3조 5천억 정도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IM 부분, 즉 스마트폰 부분이 보강이 되고 또 C는 소비자 가전 쪽이에요. 소비자 가전이 원래는 1조가 채 안 나오는 분야인데 이번에 1조 3천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좋아. 물론 그 코로나와 관련돼서 약간 반사이익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LG전자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래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사업 포트폴리오의 완성도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반도체가 나보면 다른 부분이 메꿔지고 어떨 경우는 다 같이 좋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 예상 영업이익이 원래는 금년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30조 원 내지 많게는 35조, 평균 33조 원 정도 될 것이 했던 건데 그보다 훨씬 좋은 37조 원 내지 38조까지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이미 3분기까지 27조 정도 달성이 됐거든요. 여기서 10조만 더 해도 37조, 11조 정도 한다면 38조 정도 된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예상 EPS는 약 4,3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적정 PER은 물론 원래는 20배인데 약간 디스카운트를 해서 16배 정도를 곱하면 금년 실적 대비 실적 기준 적정 주가는 68,800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계산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개념상으로 봤을 때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매수할 5가지 절대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단 역시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누가 뭐래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의 동향은 4차 산업혁명이 강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모두 다 인정할 것입니다. 자, 그와 관련돼서
AI 시대 내지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한다는 건데요. AI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표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의 주인공은 D랩입니다. 비메모리와 D랩은 모두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죠. 당연히 그와 관련된 상당한 경쟁력을 이미 갖췄거나 갖춰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 하에서는 삼성전자의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영약 관하하다. 불을 보듯 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개념적이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0, 지금 현재 흘러가는 상황, 산업동향이나 삼성전자의 영향력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5년 후, 즉 2025년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빠르면 2023년, 3년 정도가 되면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꿈의 실적이라는 것이죠. EPS 만원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건데요. EPS가 주당 수익이 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한 85조 원 정도가 돼야 됩니다. 85조 원 정도. 근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디램 부분이 30조 내지 35조 정도가 사실 2018년도 당시 그 디램 슈퍼 사이클이 왔을 때 그 당시에 디램 부분 영업이익이 40조가 넘어갔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5년 후에 현재 D램의 영업이익 규모가 30조 내지 35조 된다 하는 것이 결코 허망한 그런 전망이 아니죠. 어, 그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보수로 보고 30조 내지 35조. 그 비메모리가 현재 1조 내지 2조 정도 되는데요. 지금 상당히 역량이 집중되고 있고, 그에 따른 수주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봤을 때, 향후 5년 후의 영업이익 규모는 지금 현재 1조 내지 2조 원 정도가 아닌 현재 최소 7조 내지 10조, 아마도 15조까지도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근데 약간 보수로 봐서 7조 내지 10조. 그리고 파운드리 분야인데요. 지금 현재 역시 마찬가지로 연간 영업이익 규모는 1조가 채 안 되는데 아마도 5년 후가 되면 15조, 20조, 아마 5년 후가 되면 TSMC의 버금가는 정도의 그냥 실적을 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TSMC의 즉 영업이익 규모가 한화로 20조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약간 보수적으로 봐서 15조 내지 15조 내지 20조. 그리고 IM 부분, 스마트폰 부분인데 원래 이 부분은 2조 5천 정도, 연간 10조 정도, 그 정도 봐야 되는데 현재 갤럭시 시리즈의 경쟁력이 생겼고 영업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10조 내지 15조 정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그 보수로 봐서 그 정도 됩니다. 지금 3분기 실적을 그대로 대입하면 20조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마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타 부분, C는 소비자 가정, DP는 디스플레이 부분이다. 다 합쳐서 이 부분이 약간 좀 약한데, 그래도 연간 영업이익 규모는 아마 5조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토탈 보면 85조 정도 평균 잡아서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 꿈의 실적이 즉 EPS 만 원이 되는 그러한 날이 온다는 것이죠. 2025년까지 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자, 내년부터는 아마도 현재 뭡니까? 어, 반도체 사이클이 그래요. 사이클이 반도체 아주 호황기가 온다는 것이 주포 사이클이 올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바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단기적으로 봤어요. 몇 가지는 장기적이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도 이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외국인 기관이 선도 주도하는 시장에 오고 있다. 거기 기관까지 동참하고 있다는 건데 2020년도 외국인들이 한때 삼성전자 마이너스 8조, 8조 순매도했다가 채무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4조고요. 그 기관이 현재 마이너스 4조, 4조 등 순매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이 걷어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순매수까지 전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외국 기관의 합계해서 금년 및 내년까지 상반기까지 거의 10조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수급상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삼성전자의 배당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거의 일정하게 배당을 하는데요. 시가 배당률이 2.8%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2.7이나 2.8 정도 되는데요. 2.8 정도라고 한다면 저금리 시대를 맞아도 결코 나쁘지 않은 시가 배당률이죠. 물론 연간 기준이에요. 분기별로 또는 한 반기별로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8% 정도 됩니다. 이것만 해도 괜찮다는 건데 이것은 비단
일반 개인들뿐만 아니라 현재 기관 또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지금 배당 투자는 적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좀 해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5가지가 요약이 됩니다. 자, 이런 정도의 강렬한 배경이 있다고 한다면 갖고 계신 분들이 약간 느리다 하는 것에 뭐 불만족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뚝심 있게 계속 가져갈 뿐만 아니라 부족하다면 더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주식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뭡니까? 금액이 크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금액이 크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할애를 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맞이해서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점은 뭐 벌써 1년 가까이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특별히 오늘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되었기에 다시 한번 조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점 잘 판단하셔서 시장에 잘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